마에스트로 정지석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원위치를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로시니는 가장 즐겁게 살다가 간 음악가입니다. 이보다 더 재밌게 인생을 살다 간 음악가는 없어요. 다음 주에 할 그 슈베르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을 가지고 가장 슬프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토벤 얼굴을 우리가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만을 너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슈베르트가 진짜 너무 찢어지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갔다고 조금 오해를 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그 음악사에서는 가장 어렵게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치니는 가장 즐겁게 재미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 37살 때까지 음악했어요. 나머지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요리사로 살았어요. 이 사람의 꿈은 요리와 음악이 있는 밤. 자기가 요리를 해서 자기가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걸 저녁마다 즐겼어요.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도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주방에 가가지고 제가 파스타 막 이런 거 했어요. 요리를 하고 스테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CCTV를 뒀어요. 생전 처음 보는 여성분들이 쫙 와가지고 제가 하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데 그 감동과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식구 해주는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한 음식을 안심하고 저렇게 목에 집어넣을 수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근데 인생을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요리만 하다가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재밌고. 그 로시니를 내가 보면서 그런 행복감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는 추억이었습니다. 추억은 다 아름답게 들려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군대 생활도 힘들고 어렸을 때 너무 힘들죠. 숙제하느냐고. 근데 기억 속에는 다 아름다워.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그렇게 한대요. 기억은 아름답단 말.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거는 잊어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뇌가 그런 작용을 한대요. 다 힘든 거 다 기억하고서는 못 사니까. 그 소리의 모방, 흉내내는 거죠. 소리라는 음악에. 뭐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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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굽 소리죠. 그다음에 빨간 게 우리가 빨간 거는 따뜻하게 느끼는 불이 빨갛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원한 소리를 시원한 느낌을 낼 때 파란색을 쓰죠. 바다가 파랗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증폭된 소리 경험이죠. 음악은 실제는 들리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도 소리에 이 물건 땅 치면 도 소리는 도, 솔, 솔도 있는 거예요.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더 음악을 더 확대를 해서 도, 솔, 도, 미 이 자연 속에는 메이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미를 갖다가 약간 훼손시켜서 반음 내리면 슬픈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증폭된 소리. 영화를 볼 때 뭐 담배 피는 소리 아니면은 발자국 소리 더 증폭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음악은 더 증폭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갈 때 음악과 함께 한번 거닐어 보세요. 더 양념친 그런 느낌, 자연이 더 나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죠. 음악을 들으면. 비슷한 경험을 살면은,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쭉 어디 가잖아요. 아니면 이제 비 오는 소리,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잠 잘 오는 소리 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소리가 계속 들으면 인생이 짧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기억할 필요가 없다. 뇌에서 느껴가지고 뇌가 정지를 한대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그다음에 번아웃을 견딜 수 있다. 여러 가지라면서 성장감을 느끼면서 취미생활, 여러 가지 음악 감상 시간, 그다음에 미술, 여러 가지로 하면은 더 인생이 풍요롭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못 듣고 사는 거, 맛있는 밥상 위에 반찬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야죠. 자, 우리 곁에 로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전화 걸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리를 잘 낼 수 있나 한번 모르겠어요. 네, 76세.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때 평균 유럽 나이가 40세였는데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벨칸토 창법. 벨칸토 창법이 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좀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창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 네, 페사로에는 이탈리아의 그 장단지에 해당하는 거기서 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모차르트가 사망한 이듬해 태어났습니다. 1792년, 1791년에 모차르트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로시니가 사망한 때는 1868년. 네. 그리고 1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1968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일생에 그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냥 한 번도 없어도 사실 살면서야 조금 일이 있었겠지만, 편하게 살다가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데, 돈이 막 벌려요, 그냥. 왜 자꾸 돈이 벌리는데 하는데 그냥 그 돈이 벌려요, 그 영화처럼. 그냥 아버지가 트럼펫 혼 연주자이고 어머니는 가수였어요. 음악적인 환경 역시 갑자기 작곡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어떤 음악적인 이제 조기 교육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로시니 역시 혼을 잘 불었어요. 이게 혼소리예요. 아버지가 트럼펫 혼 불었고 로시니도 이제 이 혼을 잘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수였고 음악적인 환경이 이제 좀 된 거죠. 아직 현악기만 잘 몰랐죠. 네, 이때 이제 나라 분위기가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좀 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침공하려고 막 이러고 있었던 때고 애매모호한 상태죠. 그 혁명군에 나폴레옹에 동조했다고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요. 오스트리아인들한테. 그것도 이탈리아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좀 이사를 가서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수 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합니다. 네, 역시 이때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요. 교회에 들어가서 10세 때 고운 목소리 덕분에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좀 받아요. 하프시코드 피아노의 전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세이라는 사람에게 화성학을 배웁니다. 작곡을 배워요. 근데 워낙 나천적이라 뭐든지 해봐요. 막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곡도 만들어도 보고 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밝아가지고 방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방학 때 친척들이 놀러 오거든요. 근데 그 친척들이 또 역시 악기 하나씩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였으니까 자기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친척들이 와서 이거 평소에 하던 그런 편성이 아니네? 좀 이상하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게 아니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선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쁘다. 막 칭찬을 해줬어요, 친척들은. 그러니까 신나니까 다 작곡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작곡을 안 했어요. 빠르게, 그냥 장난하듯이. 그때 12살 때 이런 현악사 중종곡을 만들었어요. 비올라가 없고 더블 베이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만들어요. 기존의 편성이 아니죠, 저거는. 원래 바이올린 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선율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12살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곡을 만들었다 하고 떠들고 다녀요, 로시니. 그리고 13세, 14세 이때 오페라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해요. 묵직한 곡입니다. 바로 이 곡이에요. 참 유명한 곡이죠. 네, 요 오카리나 앙상블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카리나 앙상블이에요. 부드리오 오카리나 앙상블.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서 첼로를 배워요. 그러니까 악기는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금관악기, 뭐 호은이고 트럼펫이고 다 알았죠. 이제 여기 가서 첼로를 했고 실력을 갖춥니다. 음악 교육을 제대로 이제 배웠죠. 교회에서 이미 화성학도 어느 정도 배웠었고 다 알게 된 거예요. 노래까지도 파악하고. 근데 학교 수업은 안 맞았어요. 이때는 뭐 파가니니 같은 막 현란한 연주, 화성보다는 그런 막 어려운 거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이 시대에 막 이제 그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제대로 이제 못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닌데. 좀 시련이 옵니다. 친구들도 이런 로시니를 알아줬겠어요. 너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자꾸 뭘 하려고만 좀 하지 말아라. 친구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조속하고 뭔가 만들긴 잘 만드는데 하는 거나 잘 하지. 12살에 사중주를 만들었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래? 이러면 좋은데 기본이나 똑바로 해. 그 다양하게 알았을 때는 굉장히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작곡을 하려도 악기에 대해서 악기론 공부를 물론 해요. 작곡가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 악기를 직접 만져보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로시니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수였고. 오페라 같은 것도 당장 만들 수가 있다. 하도 만들어 보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때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지우개와 연필이 합쳐지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그 별거 아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는 거 그걸 대단한 자랑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왕따를 당했어요. 그 자기네 음악이나 하지 그거 독일 음악에 미친 바보. 혼자 따돌림 당하는 거죠. 잘 가르치는 거나 잘하지. 지금 뭘 자꾸 해본다고. 어렸을 때 그 현악사중주 한 것도 좀 기이한 행동으로 받아들였어요, 친구들은. 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시니가 작곡한 곡이 베니스 극장에서 상영이 돼요. 친구들은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 극장에 이거 쓸만한데? 이거 한번 올려봐도 돼요. 뭐 기존의 작곡가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보기에 재미있을 것 같다. 일단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만들어놨으면 됐지 뭐. 이거 극장에 올리자. 올렸어요. 그냥 올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대박이 터졌습니다. 벨칸토식의 보석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요. 친구들은 아직도 그냥 기본이나 똑바로 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로시니 때문에 이탈리아 오페라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오페라가 되는 겁니다. 역량을 평가받습니다. 모차르트와 대등한.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실력이 너무 대단한 건데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결혼계약서. 그게 대박이 터졌는데 이걸 보면서 기존의 교육이 한참 잘못됐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로시니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봐오면서 그래. 같은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우리는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모범생의 기준은 잘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그게 잘못된 교육이죠. 미디어가 문화를 주더래요. 지금은 지방방송 많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옛날에 KBS, MBC, TBC밖에 더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나중에 이제 SBS 하나 늘면서 막 엄청 좋았죠. 그럼 친구들을 유행은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그런 거 빨리 옷 이렇게 세우는 거면 빨리 세워야 돼. 그거 전 국민이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내가 저 노래를 모르다니. 난 벌써 나이 먹었나 봐. 그거 자기 듣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대 떨어지는 줄 알고 그거 일부러 그거 사 신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럴 필요 있나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생각이 남하고 틀릴까 봐 또 걱정을 해요. 옛날 학생들 질문도 잘 못했어요. 지금은 질문 잘하는데
아, 내가 너무 엉뚱한 질문 하면 창피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예. 근데 사회 부작용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경쟁하는 거. 다 이어령 교수가 한 말씀인데 다 사방으로 퍼져서 달리면 다 1등이에요. 다 천재예요. 한 방향으로 가니까 꼴찌가 생긴 거죠. 자기 주체성도 없고 자기 방향도 모르는 채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행복감이 없어요. 왜 행복감이 없냐? 고통을 견디는 근력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발전이 잘 된 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열심히 그냥 목적도 없이 무조건 왜 열심히 사냐 모르고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양떼가 이렇게 가잖아요. 낭 떨어져서 뚝 떨어지죠. 가다 보니까 낭 떨어져.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니까 뒤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현상이 좀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도 레저 학과가 있어야겠다 해갖고 김정은 교수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런 잘 놀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보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 5일제 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보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를 갖다가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려고 막 해요. 새 철장 하나 가둬두면. 그런데 나중에는 철장을 뺏겨놔도 전기 충격을 줘도 안 도망가요. 견디는 거죠, 이제. 근력이 들어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예요. 막 이상한, 바쁘면 좋은 거지. 그 다음에 4시간 자면 어디 붙고 5시간 자면 어디 떨어지고 뭐 이런 말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왜 자살률은 또 1위에요, 또. 그 다음에 2위하고는 50대 이상은 2배 차이래요. 엄청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한, 막 강력한 그런 행복감만으로요. 장자연, 최진실 이런 사람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행복감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일본에서 말이지만 소확행, 일상생활이 재밌어요. 자, 다른 얘기로 좀 했었습니다. 결혼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 미국 상인이 있어요. 늙은 상인이 있고 젊고 예쁜 여인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늙은 상인에게. 그러니까 토아밀이라는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저 미국 상인 아주 돈도 많고 사람도 괜찮아. 근데 누구만 소개시켜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이거 뭐 다른 사람 소개시킬 필요 있나? 내 딸을 소개시켜야지. 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딸은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딸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시종이 지금 아버님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미국인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딸이 화를 확 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 미국인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예. 그래서 사정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저는 지금 짧게 얘기하지만 사정 얘기를 듣고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착한 사람이거든, 미국 상인.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결혼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지불 계약서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결혼하기로 해놓고 지금 발 빼매면 어떡하냐. 내 딸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게. 그러면 결투를 신청을 해요. 별걸 다 가지고 결투를 신청해. 그래서 끝도 없는 결투를 신청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결혼 안 하지만 상속인으로 해주겠다. 그러고 떠납니다. 참 뭐 별거 아닌 내용이죠. 긴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겁니다. 이게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웃기는 장면이에요. 이걸 부파라고 그래요. 진지한 걸 셀이야. 이런 부파는 원래 이전에는 그 쉴 틈 해갖고 중간에 아주 짧게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와가지고 잠깐 웃기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킨 겁니다.
세리아가 있고 부파가 있어요. 세리아는 진지한 거고. 곡 엄청나게 재밌더라. 그 다음에 멜로디가 귀에 짝짝 늘어붙어. 그 사람들이 자꾸 또 듣고 싶어 하고, 좋아해.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극장 그 계약주들에게. 흥행 작곡가로 인정받은. 지금 로시니 거 하면 돈 벌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네. 아직도 친구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로시니는 힘들게 작곡을 안 해요. 만약에 뭐 이렇게 쓰다가 막 뭐 고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쓰다가 침대에서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럼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안 닿으니까, 버리자.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냥 그 부분을. 그 정도로 게으르다고도 하고 있지만 어떤 자신만의 무슨 방법이겠죠. 자기 의욕이 안 생겼을 때는 작곡 안 해요. 그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니까 하지. 기본 실력은 안 되고 웃기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냥 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 진지한 거 작곡 도전합니다. 탄 크레디라는.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완성을 해요. 초연 직후부터 열광적인 반응.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냥 웃겼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 이탈리아의 주도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제 탄 크레디의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라센 군하고 시라쿠사의 왕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을 벌어지니까 저 적장에게 화해의 의미로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자꾸 딸을 주는지 딸 가지고 어떻게 자꾸 해결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딸을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이 딸한테 또 내용은 또 비슷하죠. 은밀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탄 크레디인데 반역자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라세군하고. 근데 그 오문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죠. 탄 크레디는. 그 다음에 이 탄 크레디를 나는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탄 크레디. 정말 진지한 분위기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로 이 오페라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작곡할 수 있어. 저 적장이 나와 같이 결혼합시다, 갑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탄 크레디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전쟁 중에 잠깐 들려서 보고 가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다는 그 설레임에 이처럼 설레는 가슴이라는 아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역시 주인공은 음역대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로시니는 카스토라토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싫어했어요. 그거를. 차라리 여자를 그냥 저렇게 썼습니다. 성공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이 진지한 걸로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고용이 됩니다. 3,300석이나 되는 저 산카를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였어요. 이제 마음껏 해봐라. 돈을 벌 수 있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네,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옵니다. 증명을 일단 했고요. 네, 오페라 부파 희극 세빌리아의 발사를 완성을 합니다. 부마르시아의 희극을 원작으로 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원래 초기에 가장 먼저 파이시엘로라고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제목으로 만드니까 좀 문제가 됐어요. 네,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발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시니의 이 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피가르의 결혼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발사는 자기 상전이 이제 결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인이. 그런데 피가로의 결혼은 뭐냐면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집 하인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여자를 탐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골탕 먹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이게 1816년에 만들었는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은 2편인데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1786년으로 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모차르트가 먼저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파이시엘로가 4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저 파이시엘로의 세빌리아가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걸 리메이크하게 된 거예요. 네. 저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만약에 로시니의 세빌리아가 더 유명해지면은 저거는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보질 않으니까. 30년 전에 저게 이제 히트를 한 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로시니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냥 자기의 대선배가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대선배가 존경을 받고 30년 전에 만들어 그걸로 잘 먹고 살고 있고 하는데 그 똑같은 거를 지금 만들었다는 자체는 하극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로시니 그런 걱정 안 해요. 원래 마음이 이제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공연을 이제 했어요. 그 추종자들이 그냥 온 거예요. 이런 상도덕도 모르는 이런 음악가가 다 있냐고 나와가지고 고양이를 풀어놔서 무대에다가. 그래 내가 고양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피가로의 그림 보면 창가에서 아리아를 부르는데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둥둥둥둥둥둥 이제 하면서 이제 기타를 쳐요. 근데 그 기타 줄을 다 풀어놓고 공연이 시작했는데 풀어놓은지도 뭐 치니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해방을 놓습니다. 막 휘바람도 불고 공연장 웃음이 막 연발하고 초연 무대 실패했습니다. 근데 첫날만 실패했어요. 오페라는 또 계속 하잖아요. 또 한 번 이 듣던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해방노러 온 이 추종자들도 이제 여기에 휩쓸려요. 이제 그거 재밌더라 그거. 보러 가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네, 그 선배, 원래 그걸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돌아가셨어요. 30년이나 차렸는데 이 무대에 올리는 날 돌아갔습니다. 네, 죽자마자 이제 제목은 원래 좀 틀리게 했었거든요. 원래대로 제목도 바꿔버려요. 세비야의 이 발사. 우리가 이제 세빌리아라고 하잖아요. 그거 좀 잘못된 겁니다. 세비야. 역사 속으로 파이지엘로의 세비야의 이 발사는 잊혀져 갑니다. 만약에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 발사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저걸 1편으로 봤겠죠. 네, 바로 이 곡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좋죠. 쫀득쫀득하고 좋죠. 그 비밀을 조금 더 이따 알려드릴게요. 13일 만에 세비야의 이 발사를 작곡한 로시니. 금방 작곡했어요. 또 13일 만에. 시간에 쫓기던 그는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자신의 다른 오페라 서곡을 다시 사용했던 것이다. 전혀 로시니는 상관없는 왜 자신의 성공을 갖다가 다시 써온 붙여놓은 거예요. 것일까? 혹시 자신의 곡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곡 영국 여왕 엘리자베타의 성곡을 그대로 썼다는 건데 자기 곡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근데 그 전에 쓴 곡에 뭐 돈을 받고 뭐 발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도 얼마라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또 가서 벌면 그거 아니죠. 자기가 작곡한 거를 예. 해서 카피해서 썼으면 예. 안 팔려야 당연하죠. 그 팔렸으면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썼던 거를 다시 썼다라고 밝혔어야죠. 안 밝혔어. 뭐를니까 샀겠지. 아니 그래도 자기가 전에 썼던 걸 썼으면 그 전에 한 번 썼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게 썼으면 지금 그게 안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지금 재활용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요즘에 이제 저작권 개념으로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저 당시에는 저런 판례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이전 시대인 바로크 시대에는 저거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고 히트 치면 또 쓰고 네. 히트 못 쳐도 끝까지 도전해보고 그럼.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바로크 시대에는 자기가 이전에 히트 쳤던 곡들을 발표해가지고 이 파스티치오라고 해서 이탈리아 말로 반죽이라는 뜻인데 반죽해가지고 새로운 그 장르로 만들어서 이 재활용하는 그런 장르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따따따라 이것이 로시니의 특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따따따따라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잖아. 따따따따라 이걸 여기 서고 그것도 서고 막 여기 열기 전에 했다는 거는 그건 뭐 얼마든지 용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 네. 나는 이게 참 좋다. 그래서 계속 그걸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캔 박사님 그렇게 코의적으로 얘기하시는 그 심적 근거를 이해합니다. 옛날에 저는 캔 박사님 판 많이 샀거든요. 네. 베스트 앨범 뭐 90년대 초기 앨범 앨범 제목 다 틀린데 노래가 반은 항상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팬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네 판상은 왜 제비가 여기 있고 다 달라. 아, 뭐가 달라요? 부를 때마다 그 회사에서 요청할 때마다 제비 부르니까 예. 다 달라. 내 얘기는 그 제비가 제일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빼고는 안 될 것이다 해서 네, 저도 여기에 이제 동감을 굉장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조영남 판 저도 샀었죠. 샀는데 하나만 보통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제비가 굉장히 좋은데 저기는 있고 여기는 싹 다 빠져야 되면 싫더라고. 여기도 좀 있어야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간파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시니도 저기 있었던 그 좋은 멜로디 사람들이 여기도 그 멜로디 있었으면 저걸 싹 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또 그래 그걸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저작권이 문제가 안 됐지만 완벽히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 오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델리오라고 보면은 그 오페라가 4번을 개정을 해요. 바뀔 때마다 당연히 서곡도 바뀌어야 된다고 서곡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근데 지금 로시니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도 없는 서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듣는 사람들은 세비야의 이발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서곡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전혀 상관없이 아무거나 갖다 해도 듣는 사람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에 관해서 뭐 조금의 뭐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마음이 원래 워낙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장 히트만 하면 되고 뭐 상도덕이나 뭐 선배가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그냥 좋은 대로 나 하는 대로 하고 좋은 멜로디 있으면 또 갖다가 쓰는 듣는 사람이랑 당장 재밌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60, 96% 쓸데없는 걱정 이라는 거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는 거. 재밌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할 일을 못하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억울했던 거 과거 생각하고 과거에 창피했던 일 자꾸 생각하고 그래봤자 뭐예요. 지금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세비야이라서 한번 줄거리를 조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마르에서 어떤 예쁜 여자를 봤어요. 저 알바미바 백작이. 그래서 쫓아오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비야까지. 근데 왜 세비야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 귀족을 놀리는 이런 거를 공연을 허가를 잘 안 내줬어요. 근데 저 먼 나라 거라고 생각하면, 허가를 좀 내줬습니다. 좀 가깝게 다가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방지책으로 저 먼 나라 세비야라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 방에 있어요, 2층 방에. 근데 아무 자기 눈길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단을 이렇게 사가요. 저 오페라 구경 가면 실제 악단이 저렇게 소규모로 됩니다. 근데 첫 공연 때는 저 기타 줄을 풀는 거죠. 둥둥둥둥 아르페지오를 한다고 저 기타가. 왜냐면 귀족이라고 하면 그냥 농락이나 당할까봐 허락을 안 하니까 자기는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속이면서 아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네, 세레나다라고 그러죠. 네,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는 녹턴이라고 합니다. 네, 저렇게 해도 눈길 하나 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전에 이제 하이눕이 있었던 저 피가로, 그러니까 피가로 세비야의 발세 피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편에는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제목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예, 뭐 굳은 일 그 마을에서 다 하니까 각각의 이제 가정사를 다 알고 있죠. 일을 봐주는 겁니다. 이발사이기 때문에 이발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잔심부름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 피가로를 만나게 됩니다. 알바미와 백작은.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님 하나를 줄 때마다 비밀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저 대신 봐주고 있는 거라고. 미성년자일 때까지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굉장히 부잣집 딸인데 지금 친척이 지금 대신 봐주고 있는 거라고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 바르톨로 그 의사는 지금 저 재산을 뺏으려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그런다고.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싫어해서 지금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제 딸에게는 이렇게 속이는 거죠. 세상은 무서운 거니까 나가서 누구 만나지 마. 이렇게 딸에게는 하고 있고. 아주 지혜꾼, 재간꾼으로 여기는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는 오페라 역사에서 아마 피가로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내가 없으면 동네가 안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나부체 포코파. 아주 아름다운 노래. 제가 피가로에 관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전에 이것도 불러준 적이 있었는데, 그죠? 아닌가? 저 이훈희 선생님도 기억하는데? 서구문화원에서?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안 나눴구나. 네, 우나부체 포코파.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이제 자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편지도 떨어뜨리고 합니다. 맞아요. 자기한테 볼 수는 없지만. 여자도 이렇게 가슴에 설레고 있었어요.
네, 드라마상에서는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대신 이제 불러주는 거죠. 네. 우리 딸이 이걸 보고 성악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요. 연습을 Una voce poco fa. 이게 계속 맴돌아요. 원래 이게 참 중독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음악 교사가 있어요. 저 누가 자꾸 좋아서 저렇게 하는데, 그 바르톨라라는 그 의사, 보호자에게 이제 그 음악 교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로지나의 음악 교사예요. 그 여인의. 항상 바리톤이나 베이스 평생 나쁜 역할만 해요. 하여튼. 그래서 잘 소프라노나 테너를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라고 바람둥이고 막 이런 거를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피아노 이렇게 음악 용어로다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결처럼 이렇게 살살살 하다 나중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니까 험담은 미풍처럼 시작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네, 역시 음침하죠. 네. 그래서 이제 피가로가 가서 또 이제 피가로는 마음대로 드나 어느 집이나 마음대로 드나니까 또 전해줍니다. 백작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쁜가요? 엄청 예쁘답니다. 이제 막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러니까 네, 바로 로지나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하고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노래가 하하하하하하 이게 메시아드 이런 게 있는데 참 어려워.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루시니는 어머니가 성악가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지 아닌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저 악보를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찬송가처럼 쭉 돼 있고 쭉 이렇게 돼 있고 악기 같아요. 악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성악가가 그 음정을 정확히 그걸 하면서 가야 되니까. 저는 저 흉내내기 너무 힘들더라고. 하하하하하 이게 한 박자에 4개씩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 유럽 각국으로 수출을 하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이탈리아의 스타일을 완성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직도 비판을 하고 있을지 어쩔지. 네? 오페라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작곡가들이 이탈리아 방식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탈리아 극장, 이탈리아 노래만 하는 그 재밌는 극장, 뭐 이런 게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조사하러 들어와요. 이탈리아로. 네, 그 당시에 어땠어요? 네? 로시니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친구들 무시하고 학교에서 무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취급했잖아요. 이거는 뭐 발표만 하면 대박이 터지고 돈이 벌리니까 누구 말릴 수가 없는 거. 대양자가 나타나요. 베토벤도 안 되는 거예요. 베토벤도 문을 닫은 적이 있었나 뭐 그래요. 손님 다 뺏겨가지고 일부러 로시니가 공연하면 그 날짜를 피해서 공연하고. 인기 면에서는 훨씬 더 로시니가 앞섰습니다. 이제 나중에 베토벤도 만나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삐딱하게 해요. 베토벤이 계속 그런 거
로시니 선생님은 계속 그 재미있는 그런 부파 그런 거나 이렇게 계속 하시라고 칭찬도 해주면서 약간 비끄면서 합니다. 예, 음악에서 있어서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극장 관계자들은 항상 힘들어했어요. 그 왜 힘들어했을까요?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로시니를 쓰면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했을까요? 네, 이원희 선생님 혹시 아세요? 왜 힘들어했나? 네, 지금 뭐를 드시고 있어가지고 제때 완성 안 하고 아 그렇죠. 잘 아시겠죠 물론. 예. 그냥 놀아요. 이게 납품을 받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미루면은 괜히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미리 해놓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노씨는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자기의 능력이 그 전날 일어나요. 꼼짝없이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수업 준비를 할 때 일주일 전에는 일단 안 쳐다봐요. 하루 전에 밤을 새우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코앞에 내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신나요. 내가 무슨 이 말도 해줘야 되고 저 말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일주일 있다가 할 말을 갖다가 뭐 공부할 마음이 잘 안 나더라고. 이해가 가요. 여기 오기 전이나 아니면 전날 대부분 여기 오는 날은 좀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날 이렇게 한번 쫙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 말도 해줘야지 저 말도 해줘야지 공부하는 그 자체가 신나는데 아마 로시니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네. 닥쳐야 한다. 네. 그럼 내 몸에서는 최대한의 이제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네. 라스칼라 극장에서 도둑같이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거 또 서곡을 작곡을 안 한 거예요. 또 이건 보통 이거 엄청난 스칼라 극장이면 뭐 세계적인 그 극장인데 여기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일날이 아니 전날이 됐는데도 악보가 안 나와. 왜냐면 그날은 악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악단이 다 작곡을 했는데 그것만 작곡 서곡만 도둑같이 서곡을 깜깜무소식을 이 극장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납치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너무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가는 큰일인데. 그래서 그 라스칼라 극장 2층인가 거기다 다락방에다가 가둬놓고 여기서 만약에 동틀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동틀 때까지 만약에 작곡을 안 하면은 사람 집어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내려옵니다. 건장한 남자 넷이 거기 계속 지키고 이제 가둬놓고서 철장 가둬놓고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작곡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로시니는 이제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근데 어떤 이제 작가 중에 그런 작가가 있어요. 호텔에 굉장히 비싼 호텔에서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저녁 시간에 앉아 있다 보면 훅가 그러는데 거기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1분이 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꼭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 이제 확 이끌어난 거지. 모든 나를 지키고 있고 지금은 내일 공연인데 내가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필사가들이 있죠. 왜냐면 파트볼을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무렇게나 그렸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다시 그려야 되고 창문 밖으로 그릴 때마다 집어 던지고 던질 때마다 그걸 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도둑같이 서곡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페라는 잘 연주 안 해요, 이거. 지금까지도 이게 데이트를 해가지고 서곡만이 엄청나게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엄청나게 이끌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바로 스칼라 극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도둑같이 서곡입니다. 라스칼라 극장에서 청중을 완전 사로잡았어요. 이 서곡은 5번이나 연주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엄청 유명해요. 관악합주곡도 이거 연주 많이 해요. 도둑같이 서곡.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거 뭐 까치인데 도둑이야? 이게 뭐야 이거? 나 어렸을 때 연주하면서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많이.
네. 야. 네. 야, 뭐 조소미보다 못하지 않아요. 네, 훨씬 더 나은 소리 같아요. 네, 도둑같이. 네, 그 하녀가 니네타가 있는데 이 니네타가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요건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련님이 지금 이제 자네토라는 사람이 전쟁을 갔다가 잠깐 들어가 제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잔치 분위기예요. 잔치 분위기인데 까치가 자주 오는 까치가 있어요. 그 까치에게 이제 사람들이 니네타는 자네토는 도련님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니네타 이제 까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하녀랑 좋아하면 안 되죠. 이게 비밀인데 그 자네토는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까치가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 까치 말을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은수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또 사람은 요즘 자꾸 은수저가 없어지는데 누가 가져갔지? 까치한테 물으니까 까치가 니네타 또 이러는 거예요. 얘는 니네타밖에 모르는 애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을 믿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 웃음으로 이제 넘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이 동네에 왔다가 주둔하고 있어서 잠깐 딸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그 상관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해서 싸웠어요. 그 사형 선고가 내렸었어요. 하극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자기 상관하고 싸우면은 총살이죠, 그냥.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딸한테 가서 하필이면 또 이제 그 은수저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이건 실화래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나 돈 좀, 도피 자금 좀 마련해달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저런 게 없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걸 갖다 돈을 만들어 달라고 또 그 비슷한 걸 가져와갖고 이제 집안에 싸두고 있었죠. 근데 이 니네타를 또 추근덕거리는 그 시장이 있었어요. 자꾸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를 갖고 있었나 다 알게 되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서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그 사형 선고가 나버려요. 그리고 하녀는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근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요. 이거는 이제 실제고, 이 오페라상에서는 하녀가 사형 선고 받는데 그 날이 좋은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날 사형 선고가 일어난 날. 그래서 이 마음 좋은 간수가 따뜻한 햇볕을 충분히 쐬면서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데려갑니다. 시간을 빨리 갔으면 아마 죽었겠죠. 근데 이제 착한 농부가 무엇을 발견합니다. 까치가 그거를 갖다가 물어다가 은수저를 한 군데 다 싸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가 그렇대요. 반짝이는 걸 보면 물어갖고 가는 특성이 있대네, 까치가. 그걸 발견하고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얼른 종을 친 거예요. 막 종을 멈추라고. 그래서 로시니는 이렇게 살려줍니다. 근데 실제는 죽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모든 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도둑같이라는 오페라를 아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오페라인데요. 이 오페라는 한 소녀가 은그릇을 훔친 죄로 처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그릇을 훔친 범인은 까치였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소녀 참 더럽게 운도 없다. 망할놈의 까치는 왜 하필 그걸 훔쳤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소녀는 운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닙니다. 까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에는 분명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소녀에게 사형이라는 어마무시한 판결을 내린 그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분들 사진.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도둑같이 서곡입니다. 네, 우나부체 포코파 또 나왔습니다. 네,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데렐라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오페라죠. 언론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합니다.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드디어 베토벤 것도 만납니다. 이때 만났을 때 베토벤이 굉장히 가난한지 알고 뭐 모금 활동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거 오바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베토벤은 원래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 당시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남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못 사는 것처럼 이제 보였나 봐요. 왜냐면 생긴 것도 그렇고 옷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베토벤은 하인까지도 있었어요 나중에. 네, 베토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장르의 오페라는 당신에게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소. 계속 희가극만 쓰세요. 약간 비꼬는 거죠. 이게 질투심이죠. 네. 흥행은 로시니가. 그렇지만 우리가 음악성은 베토벤이 더 낫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죠. 음악 역사에 있어서는. 하지만 흥행력은 역시 로시니가 당연히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예, 아까 불렀던 세미라미데 그 서곡 중에 있는 아까 곡이었습니다. 미리 노래 부른 게. 이 곡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다음에 어떤 왕자 전투하는 전장의 기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실수로 또 모든 상황을 알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어머니를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가 끝이 나게 됩니다. 파리인데 분명히 이탈리아가 아닌데 이탈리아인 극장이 되고 굉장히 고급 극장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는 이전에는 음악회 오면 떠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음악을 보면서 음악만을 보는 그런 극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요 이제 고객 중에는 조르주 상드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시끌시끌한데 이 이탈리안 극장은 고급 극장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운 좋게 쇼팽은 죽는 해에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쇼팽 사진이에요. 1827년에 최초의 성공을 하고 급속도로 확 발전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람은 찍기 힘들었대요. 오랫동안 렌즈를 열어놔야 되니까 꼼짝 않고 있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제 금방 이제 개발이 됩니다. 빌헬름 텔, 또 기욤 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나라의 발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식의 그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쏘라가라는 거예요. 그 게슬러라는 아주 총독.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탈리아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이 작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작가가 지금 나폴레옹은 지금 쳐들어와서 그러고 있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오래간만에 심각한 오페라를 새로 작곡을 한 겁니다. 독립하는 그때를 모델로 삼아서 한 건데 허구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명하죠. 아들 머리에다가 그 총독이 이제 게슬러가 눈에 너무 거슬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장대를 쭉 꽂아놓고 거기다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지나갈 때마다 다 여기다 인사하고 지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얼마나 수치해요. 그런데 윌리엄 텔은 이제 거기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화를 잘 쏜다며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머리에다 사과를 얹어놓고 쏴. 그런데 지금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서 가슴속에는 활 2개를 꽂아 넣습니다. 하나를 쐈다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게슬러를 쏘려고 한 거예요. 예, 그 나라는 이것 때문에 아주 뭐 어디까지 어디가 몇 미터고 뭐 실제처럼 그렇게 그 마을 전체가 이거를 계속 연극을 해요. 그래 관광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서 이게 대히트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기다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곡을, 야, 역시 로시니는 대단해. 다음에는 또 무슨 곡을 만들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본가. 근데 신라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대본을 쓰고 있어. 그냥 소문이 먼저 퍼졌어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긴 일이죠. 그 소문에 의해서, 그럼 뭐 써야지 뭐 하고. 소문이 먼저 퍼지고 나중에 대본을 쓴 거예요. 네, 스위스의 새벽이 동트기 전 모습입니다. 아직도 지금 어두운 새벽입니다. 이제 해가 떴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막 이제 폭풍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군대가 등장을 해요. 딴, 따다단, 따다다따따따. 그게 너무 힘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독립적으로 잘라서 연주도 흔히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길게는 못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기 다음에는 무슨 곡 나올까 하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작곡 안 합니다. 발표를 딱 해버렸어요. 내가 왜 저기 자꾸 이제 시간에 쫓겨가면서 저걸 연습해야 돼? 곡을 써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돈도 이미 많이 벌어놨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 하다 보니까 좀 질려. 이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원래 또 볼료냐에서 또 많이 자랐거든요. 거기가 또 식도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많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걸 무대에도 많이 올립니다. 나는 이제 오페라 작곡을 그만두겠습니다. 발표 딱 하는 거예요. 37살에. 그리고 40살은 큰 족적을 남겨요. 요리계에. 그거 강의하려면 이만큼 또 다시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송로버섯을 또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저게 뭐 그렇게 막 요리 로시니 이름을 건 요리 대회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You're too kind, Your Highness. I think I know a thing or two about music too. Why don't we play a game? We only hear the first note of each piece and guess where it's from. I beg your pardon? If you win, you can ask for anything you want. Money, jewels, just name it. It's yours. Well then, I want truffles, Your Highness. What? 네, 음악가가 갑자기 버섯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랬다. 그는 송로버섯을 두고 이탈리아 왕자와 내기를 하기도 했다는데, 이렇듯 송로버섯을 굉장히 사랑했던 로시니. 이에 사람들은 네, 그래서 두 개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이죠. 이 인생은 아마 일반 사람들의 2번을 산 거를 읽고요. 다양하게 산 거죠.
take it any longer. I just keep thinking of truffles. I'm done with music. I have to look for truffles.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워요. 그게 이제 송로버섯을 잘 찾으니까. 로시니가 그토록 좋아하는 송로버섯을 구하기 위해 은퇴를 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근거로 그가 은퇴를 선언한 후 뜻밖에도 돼지가 이제 그걸 잘 찾아가지고 이제 개는 가서 지가 먹어버린다고 이제 그래. 돼지는 지가 안 먹고 캐기만 한대요. 냄새가 이제 톡톡하니까 굉장히 강한가 봐요.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면서 그 미식을 즐겼고 셰프들에게 막 인생 정말 조언하고 이런 잘 살았죠. 그리고 이게 요리와 음악의 밤. 저도 저거 해보려고 지금 꿈꾸고 있어요. 내가 요리하고 사다 주는 거 말고 내가 요리한 거라고 말하고 큰 음악회를 열어서 그거를 나눠주고 내가 만든 음악 들려주고. 네. 네. 이게 10년 동안 지속했답니다. 네. 자, 그래 이거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음악 유튜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막 최고의 그 요리에 관련된 유튜버입니다. 제가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프리미엄 정육점 설로인의 안심 스테이크 고기입니다. 선명한 육색과 비현실적인 마블링. 당연히 하루 2플러스 등급으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그간 여러 가지 안심을 써봤는데요. 안심에 이렇게 마블링이 가득한 것은 처음 봅니다. 안심으로 고급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꼭 요리 용실로 볶습니다. 안심은 고깃결 자체가 원래 쩍쩍 갈라지기 쉽기 때문이죠. 조아키노 로시, 낭만주의 시대의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감독입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심지어 영화조차 없던 그 옛날에는 오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인기 많고 돈이 되는 컨텐츠였대요. 루시니는 10대 때부터 오페라로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면서 20대 초반에 이미 재벌급 부자였던 음악가입니다. 천재 예술가가 어리고 부자다? 미친 조합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런 천재가 불과 37에 오페라계에서 돈을 은퇴를 해버립니다. 30대 은퇴하는 파이어족의 시조세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약 40년을 미식가로서 살았다 합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죠. 근데 레스토랑 좀 다닌 평범한 미식가가 아니에요. 젊을 때 오페라로 번 돈 펑펑 쓰면서 세계의 고급 식재료는 다 사 모아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집에 거물급 셰프 음식 좀 안다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그 요리를 먹여요. 셰프들은 로시니 음식을 다듬어서 로시니 이름 붙인 신메뉴로 내고요. 로시니의 명성과 영향력이 뱃살만큼 점점 커졌겠죠. 이것이 미식 문화 전체를 끌어올렸다 평가받는 역사적 미식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로시니 메뉴 중 맨 꼭대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재료비가 드는 요리 중 하나, 투르네도 로시니를 정통 방식 네, 저게 그 버섯이에요. 믿을 수 없는 크기의 생트러플입니다. 이 생트러플은 네이버 쇼핑 트러플 연구소에서 구해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135g. 초일류 레스토랑들에서 1g에 10,000원 넘게 팔아요. 그러니까 10g 넣어주면 10만원 그냥 넘어요. 눈앞에 135g이 있네요. 이 케이스를 연 순간 주방 전체가 트러플 향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제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트러플 솔트, 트러플 오일은 최상급 브랜드도 먹어봤었거든요. 생트러플의 향은 아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진동하듯이 존재감이 강하지만 경박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스며들듯이 어느새 주방 전체를 환상적인 향으로 가득 채워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투르네도 로시. 네, 비싸니까 저렇게 얇게. 2년 전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가 대유행했었죠. 근데 그건 오일이었고요. 99%가 트러플 오일인 와중에 1% 정도 트러플 통째로 오일에 절인 가공품으로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생트러플로 짜파게티를 먹는 인생 1대급의 호사를 누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석 박사님들이 만드신 짜파게티가 웬만해선 맛으로 묻히기 힘든데 트러플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까 마포구 귀요미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실제 생트러플은 식감이 미쳤습니다. 레전드급 트러플 향.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원래 이 사람 웃기는 그 재밌는 거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디 따는표에 있어. 로시니는 세디 따는표를 이용했어요. 보통 딴딴딴딴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 아니면 6단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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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듬이 계속 용수승 치죠. 네, 거기다가 좋은 선율을 얹으니까 잘 들어갑니다. 네, 한평생을 정말 잘 천국의 땅에 저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런 심각한 음악은 최고의 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친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진에 기초해서 그 사진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못 찾는데 굉장히 슬퍼했어요. 친구가 너 먼저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도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한 14년을 더 살았어요. 그 친구는 또 한 91세까지 살았어요. 저렇게 안 좋은 고기 먹으면 얼른 죽을 것 같은데 그 시대 때 뭐 건강검진도 없었을 테고 참 오래 살았어요. 고기 먹으면서 육식을 참 즐겨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을 때는 한 500억 정도를 남겼대요. 자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한 건데 자꾸 돈이 벌리는 거예요. 쓰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재단을 만들어 음악학교 각종 재단을 이제 그 파리 시 당국에서 그렇게 써갖고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미신을 믿는 게 있었어요. 13일의 금요일 되게 싫어했어요. 그날은 일도 안 나가고 가능하면 안 돌아다녔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100년 후에 제가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죽고 나서. 네, 인생을 재밌다 살다간 오늘 노신이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다가 아주 가장 짧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31살. 31살 일찍 죽으면서 슬픈 곡만 평생을 작곡하다 간 슈베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